네, 이번 영상 주제는 믿고 걸을 병원이에요. 이 피부 레이저든 뭐 리프팅이든 보톡스든 필러든 뭐 우리가 시술을 받을 때 이제 병원을 신중하게 고르잖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를 걸러야 되는지 진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지. 진짜 거르는 게 좋은 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쓸데없는 것만 신경 써서 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이게 유튜브나 SNS, 인터넷 뭐 이런데 대부분 이제 좋은 정보가 많기는 한데,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걸러야 되는 그 병원을 기준을 제시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, 너무 형식적인 정보, 뭐 누구나 아는 정보 이런 거 위주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잘 없단 말이에요.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, 이게 제가 말하는 게 100%는 아니에요. 진리는 아니야. 하지만 이 제가 13년 정도 플랫폼을 경영을 하면서 이 분석했던 데이터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확률적으로 한 7, 80%는 거의 동일한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지.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제가 이제 병원을 고를 때 걸을 조건을 좀 알려줄 거예요. 그럼 이것만 잘 알아놓고 이제 병원을 고를 때 적용시켜서 걸을 병원을 걸으면 시술 결과가 좀 좋고 돈도 날리지 않을 확률이 대폭 상승한다는 거지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르는 게 좋은 병원의 기준은 뭐냐. 제가 볼 때는 이제 유튜브 하는 그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에요.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의사, 변호사, 뭐 이런 유튜브 하는 전문직 분들 중에 일을 제대로 하거나 열심히 하는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플랫폼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더라도 이제 거의 7, 80% 확률로 유튜브를 하는 원장의 병원에 다녀오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분석이 된단 말이지. 근데 또 이런 유튜브 하는 그 원장님들 병원이 구독자 좀 많이 생기고 조회수 좀 많이 나오고 이러면 시술비를 존나 비싸게 받아요. 근데 과연 그 값을 하느냐 하면 대부분 오히려 유튜브를 안 하고 저렴한 병원보다 만족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, 자, 의사는 전문직이에요. 전문직은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란 말이야. 이 유튜브가 은근히 신경 쓸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어요. 근데 이렇게 그 바쁜 전문직이 굳이 시간을 쪼개서 유튜브를 촬영한다? 이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. 첫째, 손님이 없어서 한가하고 시간이 남아 돌거나, 둘째, 유튜브를 찍어서 호객행위에만 몰두하고 본업인 그 시술에는 신경을 별로 못 쓰거나. 그리고 또 유튜브 나온 그 본인이 직접 시술하는 경우는 많지도 않아. 막상 가면 다른 의사가 시술하거나 유튜브 나온 의사한테 받는다 하면 또 막 추가금 내라고 하는 것도 있고. 근데 만족도가 이제 높은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지. 오히려 호객행위에 몰두 안 하고 유튜브 같은 거 안 하고 조용히 시술하는 원장님들이 훨씬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말이야. 이거는 꼭 의사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뭐 이런 전문직들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. 그리고 이 시술이나 병원에 관련된 유튜브를 의사 본인이 찍는다? 이것도 사실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뭐 당연히 시술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설명이나 전문적인 그 지식은 유튜브로 얘기할 수 있어. 근데 이분들은 결국 뭐야? 본인의 병원을 알리고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찍는 거란 말이야. 이런 유튜브 하는 원장들이 하는 그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마지막에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. 이러이러해서 반드시 의사를 잘 골라야 한다. 시술 경험이 많고 뭐 전문의고 잘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한다. 뭐 이런 거예요. 근데 이 말은 뭐야?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받으란 소리야. 근데 이게 신빙성이 있냐 이 말이지. 결국 본인 병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찍는 건데, 이런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든 의사들이 유튜브 찍을 때 다 할 수 있는 말이야.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 뭐 전문적인 설명이나 의학적인 지식들을 늘어놓은 거에 혹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런 말 하면, 아, 이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근거 없이 이제 막연히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야.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, 너무 싼 데서 받지 마라. 기본적으로 상담을 길게 하는 곳에 가라. 뭐 자기는 레이저 시술할 때도 얼굴에 뭐 펜으로 디자인을 한다.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. 자, 하나하나 찝어볼게요. 너무 싼 데서 받지 마라.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? 본인들이 비싸게 받으니까 그러는 거야. 본인들이 비싸게 받는 걸 합리화해야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그 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. 시술비를 존나 비싸게 받고 뜨문뜨문 여유있게 시술하는 게 편할까? 아니면 시술비를 좀 저렴하게 받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시술해주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시술하는 게 편할까? 당연히 존나 비싸게 받고 뜨문뜨문 여유있게 쉬어가면서 시술하고
한 상담 30분 동안 입 털어서 최대한 길게 해주고 돈 비싸게 받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지. 그 무거운 레이저 핸드피스 들고 쉴 시간도 없이 계속 시술하는 게 편할 리는 없잖아. 그럼 모든 병원이 그렇게 입 길게 털고 비싸게 받고 여유있게 편하게 시술하면 되는데, 굳이 저렴하게 시술 제공하고 쉴 시간도 없이 최대한 많이 시술해주는 병원들은 왜 그렇게 하겠어? 물론 페이 닥터 막 6명, 7명 쓰고 그런 극단적인 그 공장형 병원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, 1인 원장 또는 1인에서 2인 원장 체계인 그런 병원들도 저렇게 좀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시술을 제공하는 이유는 뭐야? 굳이 그렇게 쓸데없이 비싸게 후려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란 말이야. 적당하게 또는 저렴하게 가격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시술을 해주고 딱 그만큼만 돈 벌겠다 이거야. 아니 생각해봐요. 시술비를 싸게 받는데 실력이 없고 대충 해주는 의사가 있어. 그럼 이 의사가 시술비를 비싸게 받는다고 갑자기 잘하고 열심히 해주가? 아니란 말이지. 그 사람은 시술비를 싸게 받든 비싸게 받든 똑같이 대충하고 잘못하고 그런단 말이야. 그건 가격이랑 큰 관계가 없고 그냥 그 의사의 실력이나 인성, 직업윤리 뭐 이런 쪽의 문제예요. 반대로 비싸게 받고 실력도 좋고 열심히 해주는 의사가 싸게 받으면 대충 할 것 같아요? 그 의사는 싸게 받아도 최선을 다해서 시술을 해요.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비싸게 받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 싸게 시술하는 곳은 피하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. 그리고 레이저 받는데, 뭐 리프팅 시술 받는데, 보톡스 필러 받는데 상담이 30분이 왜 필요해? 아마 받아본 사람들은 알 거야. 여러분이 말이 존나 많아서 계속 궁금한 거 질문 릴레이로 하지 않는 이상 상담 10분 하기도 어려워요. 무슨 수술도 아니고, 그리고 피부 레이저, 리프팅 레이저 이런 거 하는데 펜으로 얼굴에 디자인을 왜 해요? 도대체 진짜 잘하고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으면 펜으로 표시 안 해도 시술 존나 잘한단 말이야. 그런 간단한 시술 하면서 미리 그려놓고 그 그려놓은 거 보고 하는 거가 오히려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. 이게 꼼꼼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. 뭐 수술은 이제 출혈도 있고 뭐 소독약도 발라야 되고 또 도중에 부어오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펜으로 당연히 디자인을 하지만 무슨 레이저 쏘는데 디자인을 해. 이건 쇼 아니면 본인의 실력이 없는 거죠. 예를 들면 한 번은 제가 운영하는 그 플랫폼에 진짜 전문의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경험이 없는 젊은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하나 들어온 적이 있어요.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막 현란하게 의학적 시술 원리, 주의사항 뭐 이런 거를 막 늘어놔. 거의 뭐 극단적인 부작용 사례 막 이런 거 늘어놓고 하면서 실력이 없는 데서 받으면 이렇게 된다. 저한테 받으면 그럴 일 없다. 막 이런 말을 하고 실력이고 잘하는 원장한테 받아라. 뭐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. 근데 거기를 갔다 온 유저들이 시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진짜 처참한 거야. 이런 거예요. 이게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?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잘하는 병원이나 원장들은요, 저런 유튜브 찍을 필요도 없고 할 시간도 없어요. 유튜브가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. 아니 계속 시술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걸 매번 짬내서 찍을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는 거야. 그리고 잘하니까 한 번 온 사람은 계속 오고 또 소문나서 신규 계속 오고 또 플랫폼 같은데 후기가 좋아서 계속 오고 이러니까 유튜브를 안 찍어도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로 시간 뺏겨가면서 호객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건 뭐 진짜 병원뿐만 아니라 변호사든 세무사든 어떤 바쁜 전문직들에게 뭔가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내가 컨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유튜브를 하는 쪽은 거르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아까 말했듯이 이게 100%는 아니에요. 100%는 아니지만 80에서 90% 확률은 된다 이거죠. 또 오늘은 이제 시술 받을 때 걸러야 할 병원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저는 이제 13년 동안 축적된 그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팁을 드리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. 통계만큼 정확한 건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본인을 어필하려고 전문 지식을 방출하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너무 혹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지금 제 채널이 처음이라 이제 구독자가 별로 없는데 이럴 때 좀 미리 구독을 선점을 해주고 좋아요든 댓글이든 소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,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그 영상에서도 또 병원 갈 때 시술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몰랐던 진짜 정보나 팁을 좀 새로운 걸 또 만들어서 또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